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탄생했죠. 대표 선거보다도 어찌 보면 최고위원 선거전이 더 치열했다고 볼 수 있는데 8명 후보 가운데 압도적인 1등,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에 오르신 김종민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종민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공식 직함이 있는 거죠? 아니요. 우리 당원 당규상에 공식 직함은 아니고 없어요? 예, 그냥. 근데 기사가 전부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득표율 1위 당선자를 이제 언론 용어로 부르는 거죠. 아, 당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그럼? 아니요,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리 배치가 우선 딱 대표 바로 옆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를 좀 옆자리에 앉는다는 그죠. 점이 이제 그것도 뭐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관례입니다. 관례상. 예. 또 그밖에 1등한 최고위원의 어떤 뭐 권한과 책임과 역할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책임만 많죠, 뭐. 권한이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주로 이제 옆자리, 대표 옆자리에 앉는데 그것도 이제 또 우리 여성 최고위원들, 청년 최고위원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비켜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 예. 최고위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득표율 관계없이 권한은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1위 득표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더 혼나니까 좀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죠. 대표 고리 시에는 그럼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1등 원내대표, 최고위원도 아니고? 그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른바 집단지도 체제였을 때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같이 뽑았을 때는 2위 최고위원이 이제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기 때문에 예. 대표가 거리되면 원내대표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1위 득표 최고위원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 별로 뭐 별다를 거 없거든요. 책임만 많습니다. 그래도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등은 뭐 무엇보다 좋은 거죠. 예, 감사하죠. 게다가 예. 김종민 의원이 19.88%인데 예. 2등이 13.23, 3등이 13.17, 그 밑에 12.16, 11.53, 예. 12에서 13 사이에 4명 다 있어요. 예. 혼자만 이렇게 쑥 거의 20까지 간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권리당원들 투표하고 대의원 투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권리당원 투표, 그다음에 일반 당원 투표,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쪽에서 득표율이 꽤 높았어요. 예. 한 25% 이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근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1등이 아니더라고요. 예, 대의원 투표에서는 이제 중간쯤 한 겁니다. 그러게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대의원 투표에서도 여론조사상으로 앞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김종민이 1등 하니까 거기는 표 안 찍어줘도 당선된다 해서 좀 빠진 점도 있고요. 근데 이제 권리당원 득표율이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 20대 국회에서 제가 이제 정치개혁특위 간사도 하고 법사위도 하면서 예. 정치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개혁 과제들에서 좀 앞장서서 많이 이렇게 뭐 방송에도 나가고 예, 발언도 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혁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뭐 강조 또는 바램 이런 것들이 좀 야, 김종민이 한번 가서 해봐라, 잘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개혁에 대한 임무를 띠고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렇게. 근데 정개특위 과정은 뭐 선거법 그다음에 또 뭐 위성정당 이래갖고 좀 약간 좀 꼴이 이상해진 모양입니다만 아마도 그 조국 장관 청문회 이런 등등에서의 김종민 의원의 활약 이런 걸 눈여겨본 여권 성향의 의원 국민들 그다음에 일반 당원들 그쪽이 지지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국 장관 관련된 논쟁이 그렇죠? 대한민국을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네. 이제 달궈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발언을 많이 했던 것이 또 이제 많은 우리 당원들에게 또 이제 인상 깊게 남았던 예. 면도 있겠죠. 본인은 이런 결과 1등 최고위원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여론조사를 하니까요. 예. 2달 동안 선거운동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1등 가능성은 되게 높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항상 선거라는 게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예. 특히 대의원표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이제 1위가 나왔지만 막상 이렇게 또 개표를 해보니까 많이 이제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으로 뭐 걱정도 하면서 네. 긴장감 있게 잘 지켜봤는데 지금 이제 재선 의원이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최고위원회 이번에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예. 결심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제가 이제 정개특위하고 그 검찰개혁하고 정치개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간사도 하고 법사위에 이제 초선의원으로 위원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도부가 돼서 우리 당의 전체적인 의견과 의지를 모아내지 않고는 정치개혁이 어렵겠다.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선거법 개정한다고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예.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이 다양성 국회와 만들어 보자. 국민하고 좀 비슷한 국회로 가보자. 기득권 좀 내려놓자. 이러고 시작했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과감한 개혁으로 한 발 나가보려고 했던 것이 거의 안 돼버렸어요. 쪼그라들었죠. 그게 결국은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과 호흡하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정치를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재선되면 한번 지도부에 도전해서 이 정치개혁만큼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될 것 같다. 그거는 잘 몰랐는데 선거 해보니까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네. 신이 났죠. 방금 우리 조국 장관 청문회 뭐 등등 나왔기 네. 때문에 조국 백서 뭐 조국 흑서 요새 그게 또 장안의 화제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부터 취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발언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약간 어느 한쪽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 또는 어떤 뭐 기사 예. 이게 거의 수백 건에 달해요.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이게 거의 흑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수백 건의 흑서가 과연 사실이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너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 장관 측에서도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그 조국 장관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명예도 있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갈라져 있잖아요. 예. 갈라져 있는 이유는 이 수백 건의 기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있고 네. 하나하나 보니까 그 수백 건의 기사 중에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노하는 국민들이 또 있어요. 예. 이 둘의 충돌이거든요. 결국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난 그 수백 건의 조국에 대한 공격이 정말 사실, 뭐 도덕적인 가치 판단,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진보 보수에 대한 판단 떠나서 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과연 얼마나 사실이었는지 이 문제를 정리정돈하는 게 저는 이 네. 분열상을 해결하는데 일단 단초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 사실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사실이 아닌 걸 밝혀낸 책이 조국 백서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백서가 뭐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백서 작업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 일환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스스로가 이제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예, 문제 제기도 그럼 하고. 조국 흑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조국 흑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조국 장관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잘못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압도적인 물량으로 예. 들어왔던 얘기예요. 예. 그 한강물 흘러가는데 물 한 바가지 더 보태는 정도의 의미밖에는 저는 없다고 새로울 봅니다.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동안에 쏟아졌던 이 조국 흑서가 과연 얼만큼 사실이었는지 만약에 이게 적어도 반 이상 정도가 사실이라면 네. 저는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된다. 예. 그러나 지금 주장하듯이 거의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만약에 저는 90% 이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 아닌 과장 네. 혹은 정치적 공격, 정치적 선동 이런 거였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차분하게 논쟁을 해봐야 짚어보자. 된다. 뭐 이건 뭐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개인 명예를 떠나서 그거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겠네요. 하나는 재판에서 그렇죠. 재판이죠.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유무죄를 가르는 과정에서 하나가 나올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그와는 별개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백서 작업이라든가 네. 당장 예를 들면 이제 재판만 보더라도요. 아직 재판이 1심이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재판 결과를 예단해서 어느 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예. 당장 권력형 비리다라고 시작한 사건이에요. 이게. 민정수석일 때 펀드를 만들어서 심지어 이게 대선 자금을 위한 펀드였다라고 해서 이 펀드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돈을 불렸다. 예.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어요. 예. 그 나머지 지금 재판의 논점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 그다음에 그 딸의 입학이 이게
입학 비리였다. 아무튼 이제 그런 건 좀 예. 지켜봅시다. 이 두 가지 좋아요. 줄기 자체가 일단 그런데 좀 안 맞는 거죠. 조국 장관 개인과 관련된 각종 뭐 보도 의혹 재판 등등은 좀 논외로 해놓고 예. 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건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고 거기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적극적인 호응이다. 예. 이렇게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반대 시각에서 이건 조국 장관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예. 현 검찰이 정권과 관련된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힘을 빼기 위한 즉 검찰 장악을 위한 노력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검찰 인사에서도 정권과 관련된 청와대와 관련된 이런저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전부 한직으로 발령나더라. 그러다 보니 몇 사람은 사표를 내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조국 장관,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전직 민정수석,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요. 어떤 수사보다 가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진행이 됐어요 이미. 예. 청와대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갖고 있는 수사가 어떤 선거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됐어요. 심지어는 청와대 수석들이 다 기소될 정도로 예. 현직 비서관이 기소가 됐어요. 돼 있죠. 청와대 비서관이. 예. 수사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가 중단됐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수사를 담당했던 관련 검사들을 이번 인사에서 다른 한직으로 발령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 지금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수사가 과도하고 과잉 수사였다. 좀 어떻게 보면 권력 남용이었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고 그 점이 넌 인사 판단에 넌 반영이 됐다는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임명이 되면서 예. 너무 과도하게 윤석열 가까운 분들이 다 포진돼 있었어요. 예. 검찰에. 예. 그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흩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사실은 지금 그분들이 얘기했던 수사에 대한 무슨 탄압이다, 뭐 수사에 대한 불이익이다. 저는 수사는 진행됐어요 이미. 그리고 예. 오히려 그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것이 이번 그렇죠. 인사에 평가가 또 필요한 거죠. 일부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저는 그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첫 지도부 회의가 있었죠. 예, 김종민 최고가 상당히 긴 발언을 했다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던데 예. 무슨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일단은 뭐 이제 그 정치가 현장과 국민들을 정치와 아니 현장과 대통령 국회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정당이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 좀 길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의료진의 대응도 중요하고 뭐 바이오적인 어떤 기술도 예. 중요하지만 예. 핵심은 단합된 대응이다. 이게 안보 사안, 외교 안보 사안이라고 본다면 결국 원보이스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필승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방역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 또는 정부의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정부가 정치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 이 정부 방역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의 가짜 뉴스성 또 이 논의가 있어요. 일각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죠. 저는 이게 유튜브에 가짜 뉴스 떠도는 예. 거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야당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도 해요. 야당이 계속 이런 식의 현재 있는 방역 당국을 흔드는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외교 안보 사안으로 따지면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전쟁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외국에서 뭐 선진국에서 보면 야당이 정부의 어떤 안보적인 어떤 선택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성명을 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예.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야당이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면 그러면 네.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어제 일단은 원보이스를 내야 되는 한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이 방역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다. 통일된 대응을 할 수 예. 있도록 목소리를 좀 통일시키자. 단 정부도 부족한 게 있겠죠. 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정 협의체라는 거를 만들자고 했으니 예.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야당의 목소리, 야당의 판단, 문제 지적 이런 걸 소화해서 그래야죠. 내부적으로 고쳐나가자. 뭐 당연한 얘기네요. 예. 코로나 여야정 협의체 빨리 만들자. 예. 그거 꼭 좀 주호영 대표께서 예.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권 내가 지금 분열돼 있다는 보도들도 많잖아요. 예. 어떻게 됩니까? 보도는 그런데 전 실제로 국민 지급이에요, 선별 지급이에요. 그거는요. 뭐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둘 다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최종적인 결론은 이 코로나 방역 관련된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 게요.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는 복지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한쪽은 복지고 한쪽은 경제정책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러죠. 이거는 전혀 그것과 관계 없고요. 복지 논쟁은 기본적으로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는 건 한번 정해지면 10년, 20년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 정책적인 철학의 차이가 매우 중요해요. 예. 재난지원금은 지금 이 코로나 재난으로 해서 긴급하게 어려워진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긴급 지원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 경기가 부진해요. 예. 이 경기를 진작시키자. 딱 두 가지 목적이라서 맞아요. 이 효과성이 뭐가 좋으냐인데 저는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예. 또 하나는 경기를 진작시키려면 다 줘야 된다. 모두에게 줘서 조금 소비를 좀 자극하는 예, 이 두 가지가 효과가 있는데 예. 어느 선택을 할 거냐는 건 되게 전문적인 선택이어서 예. 뭐 노선상에 무슨 논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기재부가 좀 판단을 해보고 저는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먼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경기 진작의 필요성이 좀 더 있으면 모든 분들에게 꼭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아니더라도 네.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라도 예.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해서 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넌 두 개 같이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슨 서로 비타협적인 논쟁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네. 야당과의 협치가 이제 좀 뭔가 20대 국회와는 달라지느냐 이 예. 관건인데 역시 핵심은 상임위 배분 문제 다시 야당이 거론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법사위를 다시 내놔라 이렇게 되면 대화는 안 될 거예요. 안 왜냐하면 되고? 그건 상임위원장 문제가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은 예. 법사위에 그동안에 체계작고 심사라는 특권 그로 인한 반칙 이거를 없애자 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여서 예. 그거는 어려운데 그게 아니면 또는 법사위를 그렇게 바꾸자 이제 특권 반칙 없애자 그게 동의가 된다면 저는 어떤 식의 논의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법사위를 예전처럼 그렇게 기존 법사위 위원장 내놔라 이건 네, 안 된다. 그렇게 가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개혁을 다시 되돌리는 거라서 우리가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거를 좀 내놓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법사위 기능 조정에 동의한다면 위원장 자리 줄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위원장 자리까지는 모르겠고 법사위원장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자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법사위의 성격, 기능, 예, 이른바 특권, 재조정.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그건 뭐 전반기 조정할 나눌 수 수도 있는 있고 거죠. 예. 위원장 조정할 수도 있다. 제 의견이고요. 원내대표는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 김종민 최고의 의견을 오늘 듣기 위해서 모신 예, 거니까. 맞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